2024년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100만 8,282명, 1995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2,762명, 30초에 1명꼴입니다. 이 숫자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2023년 98만 6천 명에서 이미 경고등이 켜졌고 1년 만에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내수 침체와 인건비 폭등, 그리고 배달앱이라는 새로운 비용 구조가 동시에 자영업자의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1,072조 원에 달하는 자영업 부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100만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 경로를 추적하고 그것이 당신의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이미 닿아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0만 8,282명,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수입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100만이라는 벽을 지난해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바로 전해인 2023년에도 98만 6,487명으로 역대급이었지만 그래도 100만 선은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2만 1,795명이 더해지면서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30년 가까이 넘지 않던 벽이 1년 만에 뚫린 겁니다. 이 숫자를 하루 단위로 나눠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집니다. 하루 평균 약 2,762명이 폐업했습니다. 30초에 1명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동안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가게 문을 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문을 닫았을까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폐업 사유 1위는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전체의 50.2%에 해당하는 50만 6,198명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했고 이 역시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긴 수치입니다. 100만 명 중 절반이 같은 이유를 댔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 하나가 전체 폐업의 절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업종별로 보면 더 익숙한 풍경이 보입니다. 소매업이 29.7%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이 15.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두 업종만 합쳐도 전체 폐업의 44.9%입니다. 특히 카페의 경우 2024년 한 해에만 약 12,24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평균 34곳입니다. 동네 옷가게, 단골 식당, 매일 들르던 카페, 우리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골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약 575만 명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23.2%에 해당하는 숫자로 대략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그 575만 명 중 100만 명이 폐업했다는 것은 약 17%에 해당합니다. 자영업자 6명 중 1명이 1년 안에 문을 닫은 셈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사정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생활업종 기준, 창업 후 5년 안에 살아남는 비율은 40.2%에 불과합니다. 10명이 시작하면 6명은 5년을 못 버틴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 3가지 압박을 순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 압박은 내수 침체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자영업자들에게 외부 경영 애로 요인을 물었을 때 77.6%가 같은 답을 골랐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10명 중 거의 8명이 손님이 줄었다고 말한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 확산을 꼽은 응답도 44.8%에 달했고 상권 경쟁력 약화도 41.8%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위기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2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수치가 전체 소매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자 지출의 절반 이상이 화면 안에서 끝난다는 뜻입니다. 동네 옷가게에서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주문합니다. 문구점 대신 앱에서 다음날 배송을 받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가던 유동인구가 줄고 골목 안쪽 가게까지 발길이 닿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이건 매출이 줄어드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입니다.
실제로 2024년 소매업 폐업은 29만 9,642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폐업의 29.7%가 소매업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팬데믹 이후 고착된 소비 행태 변화가 겹칩니다. 외식은 줄고 온라인 전환은 가속됐으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 소비 여력 자체가 축소됐습니다. 손님이 안 오는 게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 된 겁니다. 소매업 폐업률이 약 20.8%에 달하는 것도 이 흐름의 결과입니다. 거리에서 물건을 사는 시대가 저물고 있는데 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가게가 버틸 수 있을 리 없습니다. 두 번째 압박은 인건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난 16년간 최저임금 누적 상승률은 97.9%였습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0%입니다. 최저임금이 물가의 약 5배 속도로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매출이 함께 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매출은 내수 침체로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고정비 중 하나인 인건비는 해마다 올라갑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10년 전과 같은 직원 수를 유지해도 인건비가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만 2배가 되면 그 차이는 고스란히 사장님 몫입니다. 결국 직원을 줄이거나 본인이 더 오래 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꼽은 내부 경영 비용 부담 순위에서 인건비는 21.2%로 원자재비 22.2%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차료 18.7%보다 높습니다. 월세보다 사람 쓰는 비용이 더 부담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압박의 결과는 생존율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기준으로 1년 생존율은 77.0%입니다. 문을 연 지 1년 만에 10곳 중 2곳이 사라집니다. 3년이 지나면 생존율은 53.6%로 떨어집니다. 절반이 못 버틴 겁니다. 5년 생존율은 40.2%입니다. 10명이 가게 문을 열면 5년 안에 6명이 문을 닫습니다. 처음 창업할 때 품었던 기대와 각오가 5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압박은 배달앱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던 그때 자영업자들에게 배달앱은 말 그대로 구원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 수 없어도 주문은 들어왔고 매출은 유지됐습니다. 팬데믹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배달 덕분이었다고 말하는 업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난 지금 그 구원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의 명목 중개 이용료는 한때 최대 9.8%에 달했습니다. 이 수수료가 부담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4년 11월 상생협의체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고 수수료는 7.8%까지 인하됐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개선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합의에서 업주 부담 배달비는 건당 최대 500원 올랐습니다. 한쪽을 낮추고 다른 쪽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명목 수수료가 아닙니다. 중개 수수료 위에 광고비가 붙습니다. 배달앱에서 상미에 노출되려면 광고를 걸어야 하는데 광고 없이는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거기에 배달비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합산하면 매출의 30%에서 40%가 빠져나갑니다. 수수료가 인하됐는데도 실질 부담은 거의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구조가 더 선명해집니다. 15,000원짜리 음식을 한 건 배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수료와 광고비 그리고 배달비가 차감되고 나면 업주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약 1,193원입니다. 한 건의 약 32%가 사라집니다. 이것을 한 달 단위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배달 매출이 1,000만 원이라면 플랫폼에 빠져나가는 돈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입니다. 남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식재료비를 빼고 인건비를 빼고 임대료를 빼야 합니다. 1,000만 원어치 음식을 만들어 팔았는데 업주의 손에 남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겁니다. 2026년 2월 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들의 수수료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49.1점이었습니다. 이용료에 만족한다고 답한 업주는 28.3%에 그쳤습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이 구조를 배변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 구조 속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 중 하나가 카페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카페는 12,242곳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4곳이 폐업한 셈입니다. 1시간에 한 곳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보던 카페가 저녁에 퇴근할 때 셔터가 내려져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속도입니다. 객단가가 낮은 카페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매출 대비 더 크게 작용합니다. 4,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에서 30%가 빠져나가면 원두값과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카페는 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업종입니다. 배달앱은 자영업자의 탈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비용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출이 오를수록 수수료도 함께 오르고 광고를 멈추면 주문이 끊기는 구조입니다. 배달을 하지 않으면 매출이 줄고 배달을 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이 딜레마 안에서 자영업자들은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가계대출 잔액은 1,072조 원입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2019년 말에는 738조 원이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50% 넘게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사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1,112조 원에 달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빚의 총량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문을 닫은 100만 명도 문제지만 문을 닫지 못하고 빚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308만 명이라는 사실이 더 무섭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570만 명 가운데 빚이 있는 사람은 335만 명입니다. 10명 중 6명이 대출을 안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채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하나의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뜻하는 LTI라는 수치입니다. 자영업자의 LTI는 343.8%입니다. 1년치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LTI가 220%인 것과 비교하면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짐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16%입니다. 10명 중 1명 이상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한복판이던 시기에도 이 수치는 5, 6%대에 머물렀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약 2배입니다. 대규모 봉쇄와 매출 급감을 겪던 팬데믹보다 지금이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비은행권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2.1%입니다. 은행권 연체율 0.19%와 비교하면 11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그곳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규모별로 보면 격차가 더 선명합니다. 매출 3천만 원 미만 영세 사업자의 연체율은 2.03%입니다. 반면 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자는 0.28%에 불과합니다. 체력이 약한 사업자부터 무너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자영업자가 아닌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그 자리는 빈 상가가 됩니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입니다. 지방은 훨씬 심각합니다. 충북은 27.7%, 강원은 26%에 달합니다. 4곳 중 1곳 이상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소규모 상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형 상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골목 상가까지 빈자리가 번지고 있는 겁니다. 빈 상가가 하나둘 늘어나면 그 골목의 유동 인구가 줄어듭니다. 유동 인구가 줄면 남아있던 가게도 매출이 떨어지고 결국 또 문을 닫습니다. 상권이 무너지면 우리가 점심을 먹던 식당, 퇴근길에 들르던 카페, 집 앞 세탁소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선택지가 줄어들고 생활 반경이 좁아집니다. 빈 상가가 늘어난 골목은 치안도 약해지고 부동산 가치도 떨어집니다. 이건 자영업자의 위기가 아니라 동매의 위기이고 결국 소비자인 우리의 위기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100만 폐업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0초에 한 명, 그 한 명은 누군가의 10년 모은 퇴직금이었고, 누군가의 새벽 4시 반죽이었고, 누군가의 이번엔 되겠지 라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흐름을 돌아보면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개인의 판단 미숙이나 노력 부족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거리로 나오지 않는 내수 침체, 10년 만에 2배가 된 인건비, 구원인 줄 알았던 배달앱의 30, 40% 비용 구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조여왔습니다. 어떤 개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운영해도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100만 폐업은 그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점심을 사 먹고 퇴근길에 커피를 마시던 그 골목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영업자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인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경제 그름의 의미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